여러분, 제가 오늘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어르신, 올해 58이십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같이 살아오셨고 자녀 둘을 다 키워 시집장가까지 보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해도 맛이 없었습니다. 별일도 아닌 일에 자꾸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한참을 살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 계실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최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확히 그랬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멀쩡합니다. 다만 어르신의 마음이 사시는 공간 안에서 매일 조금씩 마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집은 비를 피하는 곳, 잠을 자는 곳, 그저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은 우리 마음을 매일 조금씩 살리거나 매일 조금씩 죽이는 자리였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동네가 좋다거나 어느 평수가 좋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매일 잠들고 매일 식사하는 그 공간이 우리의 정신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가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주거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그저 통계로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집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알아보는 가장 정직한 방법. 둘째, 햇빛이 부족한 집이 우리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셋째, 습기와 어둠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넷째, 시야가 막힌 공간이 사람의 생각까지 어떻게 좁히는지. 다섯째, 너무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외로움의 함정. 여섯째, 집안의 구조가 가족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일곱째, 우리의 잠과 일생을 좌우하는 침실의 비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우리 집을 바꿀 수 있는 실천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집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부유한 집에도 가보았고 형편이 어려운 집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동네, 비슷한 조건의 집인데도 어떤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어떤 집에 들어서면 이유 없이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다 보니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에 사는 분들은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말투가 따뜻했습니다.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마르게 하는 집에 사는 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려 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올해 63이십니다. 결혼 후 35년을 같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이 나를 마르게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깨달으셨을까요? 손녀가 놀러 왔다 하룻밤 자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들어오면 따뜻한데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까? 그 한마디에 김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그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을 자꾸 흩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우리 집을 처음 들어오는 사람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게 우리 집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이 놓입니까?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 첫 반응이 가장 정직합니다. 둘째,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집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모든 자리가 그저 지나가는 통로처럼 느껴진다면 그 집은 통과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한마디가 더 나옵니까? 아니면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집니까?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답이 모두 부정적이라면 그 집은 지금 우리를 살리는 집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햇빛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그저 밝다, 따뜻하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햇빛은 사람의 정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햇빛이 부족한 집에서 6개월 이상 사신 분들 가운데 73%가 우울감, 무기력, 의욕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햇빛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이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햇빛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넘으시고 70이 가까워지시면 하루에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그때 집안에 햇빛이 부족하면 그 부족이 그대로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부족하시면 비타민 D도 함께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지시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일어나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거의 절반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아침의 햇빛은 우리 몸에게 깨어날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저녁의 어두움은 쉴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리듬이 망가지시면 잠이 얕아지시고 낮에 졸리시며 밤에 잠이 안 오시는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혹시 우리 집의 햇빛 환경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약보다 햇빛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은 74이십니다. 자식이 다 떠난 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위치도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옆 건물이 너무 가까워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셨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늘 피곤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약보다 햇빛이 먼저 필요하십니다. 정 어르신은 그 한마디에 결심하셨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옮기셨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이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따님이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햇빛의 힘입니다. 약도 아니고 보양식도 아니고 그저 햇빛 한 가지가 사람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사시면 우리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부족하면 우리 뇌는 마치 늘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긴장이 우리 몸 안에서 작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고 잠을 얕게 만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유 없이 피곤하시고 혈압이 잘 잡히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시는 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햇빛의 양에 따라 마음의 너그러움이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부드럽게 반응하시고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햇빛 하나가 우리의 인격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햇빛을 우리 삶에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꼭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모든 커튼을 활짝 여십시오. 닫혀있던 햇빛기를 우리 집 안으로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그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30분이 우리의 정신을 매일 새롭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 햇빛이 정말 들지 않는 구조라면 적어도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은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진 가장 귀한 약입니다. 받지 않으시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습기와 환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습기를 곰팡이 정도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습기는 곰팡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호흡기 내과 자료에 따르면 습기가 많은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관절 통증, 만성 피로, 기침, 알레르기 반응을 호소하는 비율이 2.7배가량 높았습니다. 2.7배입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고 같은 운동을 하셔도 사시는 공간의 습기 하나 때문에 몸이 이만큼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곰팡이가 보일 때서야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 몸은 오래전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호흡기와 관절이 약해지십니다. 같은 습기에도 훨씬 큰 타격을 받으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어르신은 71이십니다.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마치고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어머님, 혹시 사시는 집이 1층이거나 반지하이십니까?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확히 반지하 셋방에 사신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사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은 똑같이 드셨지만 약이 다르게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니 몸이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곰팡이는 공기 중에 미세한 포자를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그 포자를 우리가 매일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게 됩니다. 이 포자가 호흡기에 쌓이시면 만성기침, 코막힘,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욕실, 베란다, 창틀처럼 습기가 잘 차는 곳을 자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내 공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오염물질도 있습니다. 가구나 벽지에서 나오는 물질, 요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청소용품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모두 집안 공기에 섞여 있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 폐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안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하고,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같은 공기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3번 드시지만 숨은 1분에 수십 번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이라도 모든 창문을 여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빼고는 매일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욕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30분 이상 켜두십시오. 욕실의 습기는 집안 전체로 퍼집니다. 막아두면 집의 모든 공간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우리 몸이 매일 가벼워지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실내 온도와 습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겨울만 되시면 관절이 더 아프시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실내 환경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따뜻하게 트시는데 그러면 집안이 너무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우리 호흡기 점막을 마르게 하고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합니다. 반대로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에어컨을 트시면 차가운 공기와 습기가 결합해 관절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실내 환경은 온도 20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가습기 하나, 그리고 매일의 환기, 이 두 가지만 잘 하셔도 우리 몸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이불장 같은 곳도 한 달에 한 번씩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공기가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덮는 이불에 그대로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만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창문 밖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옆 건물의 회색 벽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푸른 나무 한 그루라도 보이십니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정신건강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창문 밖으로 자연 풍경이 보이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38%나 낮았다고 합니다. 단지 창문 밖 풍경 하나로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시야가 좁아지면 생각도 함께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에서 오래 사시면 작은 문제가 커 보이고 사소한 갈등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시선이 한 번이라도 멀리 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사시면 같은 문제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여지십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푸른 잎과 넓은 하늘을 보고 안도하는 본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본능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답답함을 느낍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은 69이십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사셨습니다. 작년에 자녀가 새로 이사 가실 집을 함께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한 어르신께서 한 가지를 끝까지 고집하셨답니다. 창문 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꼭 봐야겠다. 자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했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아무리 평수가 넓고 가격이 좋아도 창문 밖이 막혀 있으면 그 집은 안 된다. 결국 한 어르신은 평수는 작아도 창문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이는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자녀는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하신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지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그 작은 공원의 나무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어머니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에 그런 풍경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창가에 화분을 두십시오. 큰 화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푸른 잎이 매일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둘째, 거실에 자연 풍경 사진이나 그림을 한 점 걸어 두십시오. 진짜 자연이 아니어도 우리 뇌는 그 풍경을 보고 잠시 휴식을 얻습니다.